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수출과 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몰출에 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삼양식품 주가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5월 정기 변경 때 편입이 예상된다는 소식 등에 힘입어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하회해 약세로 돌아서면서 1,43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약세, 배당금 역송금 수요, 그리고 금리 결정 경계감 등의 환율 추가 하락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인공지능 반도체 H20에 규제를 가하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15일 중국으로 H20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경계하면서 낙폭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자 국내 반도체주도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시선이 쏠린 모습이었는데요. 음식료 업종의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전반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700선을 내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쉬어갔고요. 로봇 쪽까지도 쉬어가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좀 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기회를 잡아봐야 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오늘 장이 좀 쉬어갔습니다. 예. 미국이랑 좀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재점 어려 속에서 약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이게 좀 연이어 뜨거웠던 시장의 좀 조정일까요? 아니면 하락세 시작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시장의 낙폭을 좀 보시면서 네. 어제 저희가 생각나지 않으셨을까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앞서 할 말씀을 수 좀 있을 것 해주셨죠.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단기 상승에 따라서 네. 조그만한 이슈라든지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이 약간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열어두셔야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일단은 간밤에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한 3, 4일가량의 상승 부분들을 일정 수준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늘 시장이 좋고 늘 뭐 내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라시겠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성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밤에 나왔었던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죠. 네, H20 칩입니다. 중국 수출 제한이 걸려 버렸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젠슨왕의 입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무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밤의 뉴욕 증시라든지 다우라든지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채권 금리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대부분이 나쁘지 않게 끝났지만 장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 특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악재로서 반영이 됐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 그와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다만 오전장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는 면과 동시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죠? 일단 화장품 종목군들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뭐였죠? 우리 앵커님이 딱 짚어주셨죠? 음식료 업종들. 이 두 종목, 이 두 섹터군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고요. 실적 시즌 지금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워낙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할 정도로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낙폭과대 그리고 펀더멘탈 이하로 빠져 있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종목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눌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실적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지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이 있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요 구간대에서 직전 고점이죠. 2,500선 이 라인을 돌파를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다?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명분 자체가 약화가 되게 되면 이 박스권 안에서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어제 제가 정확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 다만 이 하락세에 대한 움직임들의 뭔가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앞절로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존 관세 리스크. 초기 때와는 달리 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오늘 봤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헤드라인들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 아침서부터 트럼프 이익 행정부, 관세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시장에서 이슈들을 찾아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헤드라인입니다. 자, 트럼프 공은 중국에게 이미 넘어갔다. 그들은 우리와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던졌어요. 같이 던짐과 동시에 중국도 보잉이라든지 그죠? 음식료라든지 히토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못 참고 트럼프는 H20으로 반격을 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왔던 뉘앙스의 글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 자, 우리와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동시에 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채찍과 당근이 같이 나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자의 시장의 하락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기존의 공격 일변도 쉽게 얘기해서 창과 창이 싸우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초기의 관세 전쟁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각자의 전략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역력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H20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에 대한 반격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일 가능성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정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정점, 피크는 지났다.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잔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단기 변동성 이후에 재반전할 때 내가 어떠한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업종들을 선택을 하는지가 오히려 지금은 더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그림들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헤드라인으로 우리가
시장에서에 대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헤드라인은 딱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차트를 좀 볼 텐데 코스피는 말씀드렸고,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단기 바닥 다 찍었다. 이 구간에서 정점 찍고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정점은 지났으니까 리바운딩이 되게 세게 나왔죠. 지금 4일 동안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도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 구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로 한번 딱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절반까지 회복된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담감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기다리면서 횡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하락 압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정점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이러한 하락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주도주가 나와요. 여기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폭 그리고 지금의 리바운딩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세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그리고 내 계좌 이제 그나마 좀 올라오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픔을 준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락세가 깊었었던 이러한 하락세보다는 지금은 일정 수준 리바운딩 이후에 잔파동에 시달리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주도주로 갈아탈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로 활용을 하시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일정들 꼭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수요일자의 일정들 말씀드리면서 ASML 실적 보자 말씀드렸고 밤에 미국 쪽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우리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다 드려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다 드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이거를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는 계속 저와 함께 이 상한가 로켓 배송을 보시면서 그 중요성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또 수요일 날은 제가 깜짝 이벤트 늘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방송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에서는 방송용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 방송에서는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을 써가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그 방송을 들어오시고 싶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안내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요거예요. 예, 내일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 여러분들. 금통이 있어요. 예, 어떠한 금통이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 콕 찍고 넘어가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리고 금융정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하할 거야, 뭐 금리 인상할 거야, 동결할 거야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경로가 미국 경기와 전 세계 경제와 어떠한 호흡을 맞춰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옵션 만기일에. 그와 더불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해, 매크로가 불안해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작스럽게 확 늘어나면
일반적인 경계선은 나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간밤의 변동성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낮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일 낮에는 대만의 TSMC 실적 발표합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일 오후장에 TSMC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시장을 또 관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내일 또 미국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여러분들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네, 저도 뭐 가입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영향을 좀 받겠죠. 그리고 각 지금 후보들 간의 정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AI, 로봇,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또 K 콘텐츠에 대한 그죠? K 엔터에 대한 정책들도 간간히 지금 하나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 넷플릭스의 실적을 도화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화려하게 뛸 수 있는지 여부들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내일자 일정도 만만치 않은 일정 그리고 신경을 꼭 쓰셔야 되는 일정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정까지 해서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가능성까지 열어둘 시점이 왔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어제 일찍이 언급을 해주셨었죠. 오늘의 하락세는 관세 리스크의 정점을 좀 이제 피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종목 선별이 필수적이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의 이슈들을 미리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정리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방송이 끝난 뒤 바로 오늘이죠.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간 전략 전문가님과 또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용동 전문가님의 냉철한 분석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섹터들 정말 많이 좀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같은 좀 이런 하락장 속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좋은 종목을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팁이 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이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급등과 급락이 계속 지금 연달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급등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급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간접 경험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물론 급락이라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막 마이너스 5%씩 막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 뭐 마이너스 1.8 이 정도 빠지는 거 그냥 뭐 여사라고 할 정도의 사실은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변동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 안에서 대응하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논리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섹터가 바뀌거나 뭐 종목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또 오늘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포인트 기법의 모토지요. 모토. 저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분들 그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곳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저와 함께 하루 장중에 호흡하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트래킹을 했는지 추적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완벽하게 선명하게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이러한 시장의 성격, 물론 이제 소 제목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6월 달 되게 되면 여러분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90일 유예를 지금 준 상황이잖아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안도렐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막상 테이블이 꾸려지고 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 시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뭐 베일을 벗거나 힌트를 주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여전히 급락장과 급등장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수의 저점을 높일지 고점을 낮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호흡을 하는 이러한 시장의 대응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것들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포인트 기법 이후에 수익을 냈던 종목군들 정말 실전 매매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처럼 100%, 200%, 300%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의 매매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내가 매매를 하는 기간 자체, 그 구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면서 100%짜리, 200%짜리, 300%짜리, 400%짜리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바로 시장에 딱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100% 먹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주식시장에 들어오실 때 너무 뭔가 그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는 수익률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저희 급락장에서 엄청나게 저희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드렸어요. 다. 급락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시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10% 이상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익률들이 이게 통상적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배가가 되는 효과들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매크로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4월 1주차, 2주차까지에 대한 매매예요. 자, 이제 다시 수익률이 또 통상적으로 돌아왔죠?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들도 중간중간에 있어요. 왜? 시장이 좋았거든요.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수치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얼굴에 웃음을 딱 머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저희 시장 빠져도요 5종목 매도했어요. 수익률 볼까요? 자, 코나이, ICDK, 케어랩스, 비트컴퓨터, SKAI 이 종목들이에요. 오늘 같은 날 대부분의 시장 참여들은 에이 오늘 시장 빠지네, 에이 내 종목 빠지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관망을 하거나 다음 타자가 어떤 것이 될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반대해서 올라온 애들이 있다고. 이런 종목군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계좌가 한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도 다른 쪽에서 플러스를 만들어주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쌤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 계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내가 이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남아 계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주식을 하시는 동안에 늘 해야 되는 일입니다. 1년 365일.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좀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오늘 코나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9시 17분 매수 코나이 31,000원 부근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이거 어제 하한가 맞았거든요. 이거 어제 지금 코나이, 웹캐시, 유라클 소위 얘기하게 되면 가상화폐 관련 종목군들, 가상화폐가 아니죠, 여러분들.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가상화폐가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다 하한가 맞았거든요. 악재가 있었겠죠? 네, 악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화폐와 관련된, 추경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 주가가 밀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정책 관련된 스토리들 중에서 민생 안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잔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장서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율 반등이 한 번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차트로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4월달, 지난 3월달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면서 급락장에는 여러분들 기법 안 통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에다가 선 긋는 거 아니다. 선 긋는 때는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갈 때나 하락할 때 선 긋는 거지. 이렇게 시장이 이러한 매크로 상황 속에서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시장의 모멘텀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움직여요, 종목들이. 그래야지 상승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같이 계시는 가족분한테 제가 10시 35분에 자, 코나이 32,000원 매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딱 걸어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차트가 움직였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분봉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쭉 진행되다가 저희가 사뒀죠? 사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대부분의 종목군에 다다다닥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거를 그냥 여기서 신호 떴네요. 사세요. 자, 여기 돌파됐네요. 사세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는 있어요. 네, 차트 열어놓고 설명을 해? 그러면 모든 차트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차트로 끝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과거를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지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ING로 봐버리게 되면 이거 차트가 안 맞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툭툭툭툭 원하는 가격대 또는 어제 전일자의 하한가의 리바운딩이 어디까지 될까,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장 빠지는데 남들 다 깨지고 있는데 나는 4% 5%씩 먹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아웃퍼폼 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마이너스 2% 빠지잖아요. 근데 나는 4% 수익을 먹었어.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6%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빠지는데. 이런 계산법이 되셔야 돼요, 주식을 하시면서. 뜬구름 잡게 나는 100%짜리 먹을 거야, 200%짜리 먹을 거야, 300%짜리 먹을 거야. 그런 종목 여러분들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요. 그런 종목은 내가 매매를 계속 하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거지 들어오자마자 그런 종목들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나가게 되면 더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ICTK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시죠.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자, 4월 심리가 ICTK 165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것도 어떻게 움직였냐?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서부터. 이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리 잡아두는 거예요. 퀀텀. 양자 컴퓨팅. 그 이야기 시장에서 계속 또 흘러나오잖아요. 얘가 대장이었다고요. 오늘자까지, 어제자까지. 미리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죽네?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네요. 대기해. 여기서 사자.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단타 세력들 들어와가지고 주가 올릴 때 우리는 VI 걸리면서 끝내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4월 16일 날 벌써 두 종목을 수익을 낸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뭔가가 있을까요? 차트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주가가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확률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낮은 시장이에요.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 내러티브가 되는 애들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증명을 해드릴게요. 케어랩스. 오늘 케어랩스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뭐 차트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뭐예요, 여러분들? 5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시간대 보이십니까? 8시 56분, 장 시작 4분 전에. 자, 매수, 케어랩스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이거를 차트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차트 펴놓고 이거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순수하게 모멘텀 플레이라고요. 내러티브. 뭐 얘기했습니까? 원격 진료 얘기했잖아요. 비대면 얘기했잖아요. 케어랩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앱. 의료용 관련된 앱을 얘네가 3-4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얘가 시장에서 수급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아침서부터 시장에 전달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아, 모멘텀 붙는구나, 가겠구나. 아,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프리마켓에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뭐예요? 이 정도가 오늘이 이 동네네? 오늘이 이 섹터네?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관련 종목군들 찾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뭐 업종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찾는 거고, 늦게 찾더라도 오늘 오전장에 그런 종목군들만 공략하셨더라도 시장에서 오늘 시장 뒷골 땡겨 이러고 계시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오늘 저희 8시 56분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4분 전이에요. 자, 케어랩스 시초가 부근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5분 만에 상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잠겼죠. 이거를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아, 상한가 세게 잡혔다. 세력이 단단하게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상한가네 끝까지 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내일 시초가가 떠서 시작할지 마이너스로 시작할지 몰라요. 요새 워낙 또 도깨비 같아가지고 올라갔던 애들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12% 15%대 상한가일 때는 연상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상따 핫따라는 기법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심지어. 근데 지금은 30%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까지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침이 고가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보여드렸죠. 유니온. 저희 이때 샀어요. 장 시작하면서 9시에 땡 쳐가지고 저희는 매도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에 대한 중요성들을 그렇게까지 크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시장에서 내가 매매하는 요령들을 딱 익히게 되면 그 기법들이 물론 베이스가 되는 건 있겠죠. 거기서 내가 살을 계속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기법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웬만하면 기법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겠죠. 그때가 언제?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종목들 얘기를 하고 기법들 얘기를 할 때 기본 베이스는 뭐다, 여러분들? 이 기업이 좋은 거냐 아니냐, 그리고 이 기업이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SKIA 장중 이슈 대응했습니다. 장중 이슈 대응했어요. 이거 저희 한 2시 정도쯤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나왔던 이슈가 뭐였죠, 여러분들? 엔비디아하고 AI 솔루션 협업할 수 있다. 이 내용 나왔잖아요. 그거 내용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옳다구나 이러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들이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얼마나 시장에서 모멘텀이 목말라 있고 수익이 목말라 있으면 이 뉴스 나오자마자 지금 온 시장에 자금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온 자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심지어 이 종목이 영타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영타 치는 거
제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 한글로 타타타닥 쳐가지고 올리는 거는 그래도 그래도 느리진 않은 편인데 영타가 되게 되면 막 정신도 없고 빨리 해야 되고 뭐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1900원 이하권 분할매수 하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5분봉이거든요. 그 뉴스 딱 터지자마자 장대봉 뽑혔죠. 근데 저 영타 치느라고 여기로 못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이 이슈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세게 반응할 이슈거든요. 왜? 엔비디아가 붙었잖아요. 엔비디아가 붙는다고. 그러면은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 속내를 그냥 수박겉핥기 기준으로 딱 보고 엔비디아랑 협업한다고? 야 이거 뭐야? 뭐야?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 방문급인데 이러면서 딱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수급 들어가는데 뭐 검색에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도 검색에 다 떠요. 무조건 떠요. 왜? 수급 붙었거든. 무조건 떠요. 검색기의 기본 제1원칙은 뭐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이런 애들 무조건 뜹니다. SKIA.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검색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왜? 이런 기본적인 이슈가 붙어야지 거래량이 붙고 돌파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이슈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명분을 알고 있고 왜 지금 이 시장에서 수급이 붙고 종목이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셨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밑에 우리 하단에 나오는 곳에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내놓고 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됩니다. 자, 영타라 피곤하네요라까지 썼어요. 제가 영타라 피곤하네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시 40분입니다. VI 풀리면 자율매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딱 붙어버리니까 변동성 보여주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5장 들어서서 안 풀렸어요 이거. 근데 심지어 얘네들이 당기순이익이 247억짜리입니다. 마이너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나는 적자 기업은 투자를 안 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저는 그 원칙을 제가 깨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칙 자체를. 그 원칙이 있으시면 저는 그 원칙만큼은 고수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실전 트레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여기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루하루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 실전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10분, 15분 만에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냈죠. 보시면 SKI도 16%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시장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자, 케어랩스 간에 인성정보 간에 그러면 짝꿍이 뭐예요, 여러분들? 짝꿍이 뭡니까? 9시 2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9시 2분. 케어랩스는 뭐예요? 장전 4분 전, 8시 56분. 케어랩스 가네? 인성정보 가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동네가 오늘 시장에서 대장이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안 갔는데 사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안 가야 돼 사면 돼요, 여러분들. 5,200, 5,100원 분할. 자,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돼요? 빵 떠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5,72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고가가. 5,72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10%예요. 근데 얘는 힘이 좀 약하니까 찍고 내려와 버리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5분봉이거든요. 적어도 시장에 이슈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시장이 여기를 안 깬다고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대충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빌려 쓰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와 함께
온라인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조금은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팁을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 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생생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또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힌트를 먼저 살짝 봤는데 먼저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같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주 들고 와주셨고요. 오늘 바이오 쉬어가는데 이쪽에서 또 하나를 골라주셨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선별해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려워요. 네. 요새 종목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종목이 바뀌어요. 변동성이 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좋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의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시장의 이슈에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좀 시장을 좀 역행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줘가지고 참 로켓 배송, 말은 로켓 배송인데 가끔 가다가 이 로켓이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종목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 자, SOS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SOS랩을 통해서 작년도 우리 저기 뭐죠, 여러분들? 상한가 로켓페이에서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디 뭐 경제 채널 다른 경쟁 채널보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쓸 때 작년에 라이다 관련된 자율주행에서 이 SOS랩만큼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고 그 종목을 트레이딩했던 가격대까지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쯤이면 다시 좀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섹터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또 부활의 자율주행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가까운 예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자율주행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술력이 막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의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산업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막 불거지면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들은 아직은 없어요. 뭐 전국이 이러니까 뭐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옆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그 안에서도 이제 테슬라, 그죠? 구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중국 대부분의 전기차 메이커들. 그 다음에 뭐 샤오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두도 있을 거고요. 뭐 전기차 메이커는 아니지만 뭐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이 로봇과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2차원지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자율주행하려면 2차원지 있어야 돼. 전기차 있어야 돼. 그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라이다 전문 업체로 많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운전 라이다로 해? 눈으로 합니다. 자, 광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파를 이용한, 라이다를 이용한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광학 쪽보다는 라이다가 소위 얘기하게 되면 판매가가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분은 훨씬 더 커지겠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모든 글로벌 OEM, 자동차 메이커들에 있어서 차세대의 핵심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로 인해서, EV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내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에서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하부에 걸려있는 자동차 판매도 많이 될 거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각사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익분이 아닌 이런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미래에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SOS랩의 지금 현재의 차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좀 밀렸어요. 며칠 좀 올라오더라고요. 시장이 반응하면서 올라오는 거겠죠. 자, 일봉상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좀 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죠? 하지만 주봉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주봉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이미 작년도 연말서부터 초까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거의 반토막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스토캐스틱이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가이나 이거 하나로 끝낼게요. 자, 약가이나 나오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어디죠, 우리나라?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대해서 히든 종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OS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중요성 각광받고 있죠. 이 종목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코멘트 또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급락장과 급등장에 따른 기법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SOS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쉽지 않았던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고 싶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개 방송이 또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7시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공개 방송에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